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무학 이수정의 주식해서 여행가자 이수정입니다. 자, 요즘 지수가 계속해서 빠지고 있다가 이번 주부터 2000포인트 돌파하면서 이제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 시청자분들 무거웠던 마음 이제 조금은 가벼워질 것 같아서 좀 저도 마음이 좀 좋은데요. 이럴 때 어떠한 힘 있는 종목들이 있는지 우리 이무학 대표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좋아졌어요. 네, 네. 날씨도 많이 풀렸고 네. 저희도 지금 2주 만에 네. 뵙는 것 같은데 시장 분위기가 한 2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좀 침울했었는데요. 네. 이 풀린 날씨만큼이나 네. 돌아오고 나니까 네. 굉장히 좀 시장 분위기도 많이 좋아졌고 네. 또 이전에 우리가 좀 봤었던 종목들도 실적 시즌이지요. 어닝 시즌에 맞게 칼날을 이제 슬슬 좀 보여주면서 역시 좀 올라갈 종목들은 좀 네. 올라간다라는 네. 이러한 그 흐름들이 좀 나와줍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오히려 하락할 때보다 좀 올라갈 때가 더 중요하죠. 네, 그렇죠. 네, 내려갈 때는 지금 막 참 중요한 시기인 네. 것 같아요. 네. 내려갈 때는 또 추울 때는 네. 좀 야외 활동도 좀 힘들고 네, 네. 종목도 좀 잘 안 보이고 하다가 네. 지금처럼 2000포인트도 돌파하고 또 코스닥도 굉장히 560포인트까지 오늘 스승의 날 5월 15일인데 네, 양봉 흐름 잘 주면서 마감이 된 것 같아서 일단 뭐 한결 마음은 가볍습니다. 예. 네. 이럴 때 이제 지수가 오르면서 이제 앞으로 이제 제가 봤을 때는요, 항상 주가 보면요, 시세가 좀 떨어졌었는데 요즘엔 다 이제 오르고 있더라고요. 네, 이럴 때일수록 좀 더 이제 주식 투자에 임해 주셔가지고 포트폴리오 작성하시는데 좀 더 이제 힘있게 제대로 작성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잠시 후에 이무학 이수정의 주식해서 여행 가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대륙제관인데요. 이에 앞서서 이제 지금까지 2000포인트가 넘었는데 현재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종목들이 어떻게 지금 행보를 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대표님, 저희 지금까지 종목 추천해 주셨던 종목들이 지금 어떻게 지금 오르고 있었나요? 예, 뭐 시장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뭐 테마주 네. 아니면 뭐 막 시세가 급변동하는 종목들을 네. 매매하기보다는 좀 안정성에 좀 초점을 두고 네. 또 우리 수정 씨가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네. 예, 그 사업 포트폴리오라거든요. 네. 사업 포트폴리오가 명확한 이러한 종목군들로 위주로 매매를 하기 때문에 특히나 이 실적 시즌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죠. 네. 그래서 뭐 일단 가장 좀 센 놈부터 볼게요. 네. 예. 일단은 지니. 지니가 가장 센 놈인가요? 예, 그 멜론을 따라잡는 네. 업계 2위의 지니를 운영하고 있는 KT뮤직. 잠깐 화면을 보면서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시원 씨는 이제 차트가 좀 눈에 좀 익으셨나요? 어떻게? 네, 저 좀 네. 이제 그림을 좀 네. 흐름을 좀 볼 수 있어요. 그런가요? 네, 근데 이제 분석하면서 보는 건 아직 좀 미세한데요. 네, 한눈에 좀 보이더라고요. 네. 그러면 자, 화면을 보면서 오르는 것만 보여드릴게요. 네. 자, KT뮤직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계속적으로 좀 매수를 말씀드렸던 가격대가 이제 4,000원 초반 가격대에서 네. 이제 양봉이 이렇게 슬슬 빨간색이 네. 이제 올라오는 과정 속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벌써 주가가 이제 5,100원 가격대가 돌파했습니다. 시원하게 올라있네요. 네, 벌써 막 한 달도 안 된 기간인데 주가가 약 한 30% 가까이. 네. 1,000만 원을 투자했으면 한 300 정도는 네. 한 달도 안 되는 사이에 수익이 나는 이러한 좀 모습들. 오늘도 굉장히 강한 모습들 보여줬고요. 그리고 예림당 같은 경우도 이제는 어느 정도 주가가 직전 고점이지요. 직전 고점을 돌파해주려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또 좋은 시세. 예림당은 말씀드렸다시피 뭐 전사업부 사업포전이지요. 티웨이홀딩스 네. 자회사죠. 그리고 이 출판 매체 쪽에서 이 겨울왕국의 네. 수혜
매출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죠. 그리고 세 번째, 예림당 나름대로의 이제 Y 시리즈에 관한 모멘텀 이런 것들이 부각되면서 네. 조만간 또 고점을 시원하게 돌파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네. IHQ 같은 것도 이제 다 왔습니다. 아, 네. 김우빈 씨 예, 들어있는 그렇죠. 소속이죠? 네. 오늘 혹시 SM 주가 폭락하는 거 보셨나요? 폭락했어요? 예. 아니요, 못 봤습니다. 엑소가 네. 엑소의 그 중국 멤버가 한 명 있다면서요? 엑소는, 네, 맞아요. 그 멤버가 대만 쪽에는, 네. 그 법원에다가 소송을 냈습니다. 왜죠? SM과 전속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 아, 그래서 SM이 엑소 매출 비중이 굉장히 좀 그쵸, 크지요. 네. 예, 뭐 많이 차지하고 있었는데. 소녀시대는 뭐 이제는 뭐 정체, 안 나와요. 나올까 네. 말더라고요. 그죠? 네. 그래서 뭐 속상하시겠어요? 유나 좋아하시는데. 아니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또 다른 누군가가 예. 새로 눈에 띄었나요? 저는 이제 뭐 유나는 팬심으로 좋아하는 거고, 네. 저는 이제 IHQ를 매매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일단은 뭐 SM 주가가 많이 폭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엔터주라는 게 이제 SM이라는 게 굉장히 좀 상징적인 의미, 네.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뭐 JYP도 그렇고 뭐 YG도 그렇고 다 그렇죠. 이수만 사장에 SM을 붙여서 다들 뭐 JYP도 탄생했고 뭐 YG 엔터테인먼트 네. 탄생했고 엔터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상징성을 갖고 있는 종목이 오늘 주가가 엑소에 관한 이 불미스러운 악재로 폭락을 했음에도 오늘 IHQ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늘 군계 일학처럼 오늘 5%대 아주 종가가 끝까지 상승을 하면서 마감되는 모습이 무엇보다 좀 긍정적이다. 그래서 다른 엔터주들 올라갈 때 그래도 제가 또 좋은 주식을 소개해드렸는데요. 기존의 키스도 그렇고 네. 사마 네트워크스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게 이제 IHQ인데 요놈이 그동안 좀 속을 새겼어요. 네, 잘 못 가다가 오늘 아주 좀 시원스럽게 상승해주는 모습까지 보여줘서 아무튼 오늘 IHQ도 이제 고점 돌파가 얼마 안 남았네요. 우리 종목들이 다 이제 슬슬 고점을 돌파하려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서한 같은 경우도 오늘 신고가 여태까지 기록했었던 주가 중에 1년 동안 제일 높은 주가를 오늘 한번 장중에 기록을 하는 모습입니다. 서한은 말씀드렸다시피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네. 지금 차트가 지금 서한이죠? 그렇죠. 네. 서한 차트. 작년에 마케팅비를 올해 분양이 완료될 때마다 지불해야 되는 마케팅비를 작년 4분기에 다 이미 집행을 해놨기 때문에 네. 기저 효과로 실적이 계속 좋아질 수가 있다. 서한 같은 경우도 오늘 신고가를 한번 내는 모습들. 그래서 종목들 수익률이 굉장히 좀 좋게 나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도 또 두 종목 정도 가지고 왔는데 이 실적 시즌에 맞게 뭐 일회적인 테마 요새 또 뭐 바이러스와 관련한 종목들 또 움직이고 뭐 사물 인터넷, 3D 프린터 여러 가지 숱한 테마가 있습니다만 그런 테마주들은 일단 좀 단거리 선수들이거든요. 네. 장중 트레이딩 요물이지 이거를 끌고 갈 수 있는 추세로 먹을 수 있는 종목은 아니고 제가 소개해드리는 종목들은 일단 좀 시청자분들께서도 좀 안정적으로 네. 우리 주식을 이제 막 시작하는 수정 씨도 네. 따라할 수 있을 정도의 이런 좀 안정성을 겸비한 종목으로 말씀을 오늘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달은 가정의 날인데 우리 이제 종목들이 효자 종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효자 종목이 돼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계좌에 이렇게 용돈을 팍팍팍 넣어줬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네. 저희도 한번 시청자분이 저희 부모님이십니까? 아니 종목들이 아이들이죠. 갖고 계신 그런가요? 종목들이. 네. 요새 무한도전을 보니까 그 노홍철 씨가 네. 시청자분은 부모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희도 한번 효자 효녀 한번 해볼까요? 네. 가끔가다 어리광도 부리면서. 네. 네, 오늘 좋은 선물을 또 오늘 2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대륙제관이죠. 네. 대륙제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일단 대륙제관은 일단은 혹시 부탄가스 아시죠? 네. 버너에 들어가는. 네네. 거기서 이제 안 터져요 맥스라는 혹시 제품 혹시 들어보셨나요? 뭐냐? 그 텔레비 광고는 안 하고 네. 그렇게 돈이 많은 회사가 아니라 아마 라디오 쪽이나 아니면 안 터져요 맥스를 많이 광고를 좀 했을 거로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부탄가스야 이제 놀러 갈 때 이제 많이 사용하잖아요. 고기 네. 꺼먹고 막 이럴 때 잘 터지잖아요. 가끔 가다가 오래된 것들은 그렇죠. 부탄가스 빵 터지죠. 위험하죠. 근데 이건 안 터지나 보죠? 안 터지죠. 안 터져요. 네. 안 터지는 부탄가스 만드는 회사고요. 네. 일단은 제가 주식을 볼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바로 이제 업황입니다. 과연 그 업황이 어디 쪽으로 올라가고 관련주들은 어떤 시세를 내주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최근에 보면 아모레 아시죠? 네, 아모레 알아요. 아모레 퍼시픽이
시가총액이 한 8조 원짜리 되는 종목이 막 장중에 상한가까지 올라가고 굉장히 큰 등치가 큰 놈이 막 파닥파닥 뛰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뭐 네. ACT나 오늘 대봉 LS 같은 화장품 원료 업체들도 움직이고 그리고 코리아나 네, M&A 누가 인수해 간다고요. M&A 이슈가 붙어서 막 급등하고 전반적으로 종목들은 이러한 그 주식시장은 좀 트렌드가 있습니다. 네. 한쪽이 좀 잘 나가면 다 그쪽으로 좀 따라가려는 습성이 있어요. 수급이 좀 쏠린단 말이죠. 최근에 화장품주들이 그랬고, 또 보니까 뭐 주정업체들, 소주 만드는 회사들이거든요. 네. 무학소주 아시죠? 제 이름이, 네. 예. 네. 무학 주가가 올라가니까 뭐 풍국주정이나, 네. 뭐 이러한 그 주정업체들, 네. 소주 원료 만드는 회사들이죠. 풍국주정, 뭐 이런 그 한국 알코올 이런 종목들까지만 같이 움직이고, 네. 즉, 꼭 IT라고 해서 건설이라고 해서 화학이라고 해서 이렇게 시장이 알고 있는 업황 큰 틀의 이 무리들보다는 네. 이렇게 3-4명씩 이렇게 조그조그한 이러한 무리들이 요새 잘 움직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린 부분이 바로 이 관광업체들에 대한 좀 설명이죠. 오늘 5월 달에 이번에 연휴 좀 잘 쉬셨어요? 저요? 네. 저 좀 네, 펜션도 요즘 난지 캠핑장도 네. 갔다 오면서 좀 잘 쉬었는데 네. 거기 갔다가 기관지가 많이 안 좋아져가지고 그래요? 막 네. 방송하다가도 막 칼칼거려가지고 저번 주에도 막 중간에 물 마시고 막 그랬었거든요. 5월 달 뭐 가정의 달도 그렇지만 굉장히 좀 연휴도 길었던 연휴도 네. 있고 그리고 요새 소셜 쪽에 저도 여행을 가보려고 좀 소셜을 검색을 해보면 예전에는 리조트나 네. 아니면 뭐 펜션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요새 뭐 쿠팡이나 뭐 소셜 다 들어가 보면 위메프든 들어가 보면 한 반 정도는 캠핑카나 네. 아니면 뭐 캠핑장 네. 뭐 이런 쪽으로 이 것들이 많이 올라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주식의 이 투자 아이디어는 항상 여러분들 주변에 있습니다. 특히나 소비재 쪽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것들이 유행을 타고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민감하게 좀 보셔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보면 여가생활 레저 문화 증가로 일단은 좀 캠핑 관련한 문화가 많이 증가하고 있다. 네. 바로 지금 당장 컴퓨터 키셔서 쿠팡만 들어가 보셔도 네. 여행만 치셔도 굉장히 이 저렴한 할인 그렇죠. 쿠폰도 많아지고 할인도 많고 네. 캠핑장, 캠핑카 네, 맞아요. 이런 것들이 이 리조트를 다 밀어내고 판매 상품이 많이 올라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즉 생각이 네. 없다가도요. 갑자기 그냥 핸드폰 보다 쿠팡 보다가 정말 할인이 많이 돼 있더라고요. 그럼 혹하죠. 바로 혹해서 가게 되거든요. 난지 캠핑장도 이번에 네. 그래서 갔는데 엄청 기다리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네. 맞습니다. 텔레비만 보더라도 요새 광고들 보면 뭐 코베아 그렇죠. 그 일밤에 그 애들 같은 아빠 여행 가자 어디가 네. 아빠 여행 가자란다. 헷갈리네. 주식에서 여행 가자죠. 네. 아빠 어디가 그 출연진들이 나와서 광고도 많이 찍죠. 네, 맞아요. 캠핑 용품도 광고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네. 그만큼 우리나라 캠핑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네. 대충적으로 시장에 나온 데이터를 보니까 우리나라 국내 캠핑족이 올해 기준으로 한 300만 명이 넘어가는 걸로 보여지고 네. 국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캠핑장도 한 1,300여 개가 넘어서고 있다. 그래서 네. 2009년도 이후에 이 캠핑 이쪽의 시장이 뭐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네. 뭐 이런 부탄가스도 있겠고 그렇죠. 그리고 필요한 뭐 것들, 텐트 업체도 네. 있겠고 도구도 있겠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이 시장이 매년 1,000억씩 시장이 증가하고 있어요.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해서 올해는 이 시장 규모만 한 6천억 정도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좀 업황 자체가 긍정적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이 종목은 일단은 뭐 부탄가스만 하는 건 아니고요. 일반관 그리고 부탄가스관, 에얼졸관이라고 그러니까 가스를 만드는 회사는 아니에요. 네. 가스를 담는 용기죠. 이거를 강관이라 그러는데 이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것만 만들지도 않고 또 가스통도 만들고요. 네. 그리고 홈키파 같은 거 있죠. 네. 그것도 부탄가스와 같은 캔이잖아요. 네. 그것도 만드는 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국가스공사 같은 가스 만드는 회사는 생활용품이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주위에서 흔히 네. 마트만 가셔도 찾아볼 수 있는 이런 관관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맨 처음에 저는 이 안 터지는 부탄가스가 이 맥스라는 제품이 이 CRV 캔이라고 전 세계적으로 특허를 갖고 있습니다. 네. 네, 특허를 갖고 있어서 이 분야가 굉장히 저는 이 종목의 성장성을 많이 높여줄 걸로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시장에 큰 방향을 일으키지 못했어요. 그 안 터지는 부탄가스라고 해서
다른 제품에 비해서 안정성이 많이 부각됐어야 되는데 다른 제품들도 별로 잘 안 터지거든요. 그러니까 막 부탄가스가 빵 터져갖고 막 집이 한 채가 날아가던가 네. 인명사고가 난다던가 편한 일은 아니죠. 네. 그런 사고가 매해 막 수백 건씩 증가를 해주면 네. 이 안 터지는 부탄가스에 대해서 이 굉장히 메리트가 부각이 될 수가 있는데 네. 이 제품이 안 터지는 부탄가스라고 제품이 나왔는데 다른 제품들도 안 터진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근데 좀 믿고 안전하게 사용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심적으로는 안정은 좀 되는데 뭐 굳이 이 종목을 네네네. 찾아서 사진 않는다. 네. 이러한 관점에서 생각보다 몇 년 동안 시장에서 그 전 세계적인 특허를 보유함에도 그러한 메리트가 많이 좀 부각이 못 됐었던 것 같고요. 경쟁 업체가 기존의 이 부탄가스 만드는 업체가 상장 주식이 있습니다. 승일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승일이요? 승일. 사람 이름 같죠? 네, 승일. 승일이 있고 그리고 대륙제관이 있고 그리고 비상장 회사 한국에어졸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네. 이 승일은 시장 점유율이 좀 있고요. 대륙제관이 있고 누가 뭐 다른 업황처럼 1등, 2등, 3등이 명확한 게 아니라 그냥 다 고만고만합니다. 그래요? 네, 다 고만고만한데 이 한국에어졸이라는 회사가 이 세 개가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데 이 한국에어졸이 자기는 뭐 나름대로 제품 브랜드도 없고 네. 그리고 뭐 저기 대륙제관처럼 안 터져요 맥스라는 뭐 이런 특허도 네. 없다 보니까 그냥 가격으로 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떡볶이집으로 치면 뭐 마봉님 할머니라는 브랜드가 있는 집이 네. 있고 그리고 어떤 집은 뭐 짜장 떡볶이를 파는 집이 있고 한데 그 틈에 끼어서 그냥 장사가 안 되는 집이 하나 있으니까 그 집은 어떻게 할까요? 처분? 회사 장사가 안 되면? 결국은 접겠지만 접기 전에 싸게 팔겠죠. 좀 그러니까 이런 말에 발악? 그렇죠. 이제 마지막으로 좀 시도는 해보고 네. 네, 미련 없이 딱 접을 것 같은데 거기서 빵 터져주면 또 대박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단은 브랜드에 대한 이 이미지도 별로 안 좋고 그리고 특허도 없고 하다 보니까 그러한 기업들이 가장 잘하는 행동이 바로 가격. 네. 네. 우리 건 그냥 2,000원에 싼게 사먹으세요라는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이 맥스의 부탄가스 분야 실적이 좀 수익성이 안 좋았었던 이유가 특허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이 한국에어졸이라는 회사가 가격으로 밀어붙이니까 가격을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한쪽에서 너무 싸게 계속적으로 죽자고 덤비니까 네. 내비를 둬본 겁니다. 몇 년을 저러다 말겠지. 근데 드디어 한국에어졸이 지풀에 지쳐서 업계에서 아웃됐습니다. 문 닫았어요. 네. 이제 이 세 개가 놀아먹던 거를 이제 한 명이 빠졌기 때문에 네. 이제 승일과 이제 대륙제간의 이제 본격적인 2파전이 이제 예상이 되고 일단 파이 자체가 커졌죠. 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가격으로 후려치던 회사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가격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승일도 주가가 잘 올라가고 있고요. 대륙제관도 같이 주가가 잘 올라가는 이러한 모습들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큰 모멘텀은 가격 인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 특허도 특허지만 한국에어졸이 시장에서 퇴출되면서 이러한 좀 분야 다른 가구 업체들도 최근에 NX나 아니면 NX도 많이 설명을 드렸었던 종목이죠. 네. NX 그리고 현대리바트 그리고 한샘 이 세 종목이 요새 주가가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는 것도 가구 업체들이 다른 종목들 보르네오 같은 기업들이 다 퇴출됐기 때문입니다. 경쟁사들이 몰락하는 거는 살아남은 자들한테는 굉장한 행운이거든요. 그래서 이 치킨 게임의 승자 꼭 뭐 D램, 뭐 휴대폰,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것만 꼭 이 치킨 게임의 승자가 아니라 끝까지 살아남은 업체들, 살아남은 종목이 강한 겁니다. 네. 그런 기업들이 끝까지 시장에 살아남아서 이제 승자 독식의 논리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 그래서 대륙제관도 일단 오늘 실적 가이던스를 보면 올해 매출만 한 2,300억 정도 내줄 걸로 좀 보여지고 이 매출 자체는 뭐 많이 증가하지는 않을 거예요. 아무리 뭐 캠핑인과 증가한다 하더라도 계절적인 수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매출 자체는 14%밖에 증가는 안 할 거지만 영업이익이 180억 정도로 전년 동기 대비 한 50% 이상 그러니까 수익성이 많이 좋아진다는 거죠. 가격을 인상하면서. 그래서 이 수익성에 대한 이 주가 논리가 기관 투자자들의 메리트를 부각시킬 수 있고 주가 역시도 상승 흐름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직 1분기 실적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오늘 5월 15일인데 실적 발표가 되는 시점부터 아마 주가는 아마 2차 랠리를 또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서 오늘 캠핑 시즌에 맞게
또 대륙제관을 한번 소개를 해드려 봤습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저도 캠핑 참 좋아하는데요. 먹거리 엑스파일 아세요? 이영도 PD를 좀 따라해봤는데요. 네, 저도 캠핑 좋아하지만 우리 시청자분들도 캠핑 너무나도 다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대표님이 항상 강조하시는 주식에 이제 투자 아이디어는 이제 가까운 곳에 있었다니까 예, 정말 이제 좋은 것 같은데요. 5월에서 6월은 이제 캠핑하기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대륙제관으로 이제 수익도 많이 내시고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두 번째 종목은 남선 알미늄입니다. 자, 남선 알미늄에 대해서 또 설명해 주실 거죠? 네. 일단 남선 알미늄 하면 일단은 뭐 이름만 들어도 뭐 뒤에 알미늄이 붙어 있어서 예, 알루미늄 샤시나 PCB 창호를 생산해서 건설회사에 납품을 하는 이제 건설 업황, 건설 경기와 어느 정도 좀 밀접성을 갖고 있는 알미늄 부분을 갖고 있고요. 사업을 또 알미늄 샤시 부분도 하고 두 번째 사업 영역은 이 범퍼에 자동차 범퍼 있죠? 네. 자동차 범퍼에 들어가는 역시 내외장재 플라스틱 부품을 생산해서 한국 GM에 납품하는 자동차 부분으로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즉 자동차 업황과 건설 업황을 갖고 있는 회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차, 기아차보다는 좀 GM 쪽의 매출 비중이 커요. GM 차는 혹시 좋아하시나요? 저는 어떤 차요? GM 대우차. 지금 아니요. 저도 별로 좋아하는 건 아닌데 뭐 쉐보레나 스파크, 뭐 말리부, 스트렉스 이러한 뭐 GM의 어떻게 보면 좀 내놓으라는 차종에는 일단 범퍼 분야에는 남선 알미늄의 이 플라스틱이 들어가고 있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선 알미늄을 갑자기 왜 제가 좀 말씀을 오늘 좀 드려보냐면 근데요, 차를 좀 좋아하시는 분은 그런 걸 좀 알아서 좋아하실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차에 대해서 잘 몰라서 대우 차가 그렇게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이제 별론데요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아시는 분들은 좋아하실 것 같네요. 네. 일단은 뭐 자동차 하면 일단 뭐 우리나라는 뭐 현대차, 기아차가 왕이기 때문에 그렇죠. 기아차도 그렇죠. 대우 하면 저도 뭐 별로 이미지는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현대차, 기아차의 납품 비중이 컸으면 뭐 더 좋을 뻔했지만 그래도 뭐 일단 GM 대우의 주력 이 사업 제품 모델에는 남선 알미늄의 이 플라스틱 모델이 다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좀 긍정적인 부분은 자동차 분야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좀 건설 쪽에 좀 집중을 해보자라는 관점입니다. 건설 업황 금융위기 이후에 정말 이 2007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불황 여파, 건설업에 큰 불황이 닥쳤죠. 그래서 이 남선 알미늄도 굉장히 좀 수익성이 악화됐었고 적자에 좀 허덕였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굉장히 큰 폭의 실적 개선을 좀 보여줬습니다. 잠깐 화면 재무제표를 잠깐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가 될 수가 있겠는데, 자, 영업이익이 2010년도에 50억 정도, 그리고 2011년도에 42억, 그리고 2012년도에는 적자를 냈네요. 39억. 근데 작년에 136억이라는 여기 딱 나오죠. 흑자 전환. 기업이 구조조정에 성공을 하고 업황이 살아나면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단 말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좀 수정 씨한테 한번 질문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를 보면 좀 연관되는 종목이 생각이 안 나시나요? 연관되는 종목이요? 가구 만드는 업체인데 건설 경기 불황으로 NX. 그렇죠. NX. NX도 마찬가지로 이 B2B 시장에 B2B에 집중하다가 금융위기 딱 맞고 한 5년 동안 적자를 냈습니다. NX 오르지 않았어요 혹시? NX 엄청 올랐죠. 그렇죠. 즉 이 남선 알미늄 보면 좀 NX의 향기가 느껴진다. NX의 향기가 좀 느껴지는 그런 좀 종목인 것 같습니다. 잠깐 NX를 잠깐 좀 비교를 NX의 재무제표도 좀 비교를 잠깐 해드릴게요. NX도 잠깐 화면을 잠깐 돌려보면, 자, NX도 계속적으로 적자를 내다가 어떻습니까? 142억, 20억, 109억 적자 내다가 30억 흑자 전환하고 주가가 얼마가 올라갔죠? NX가 두 배가 넘게 올라갔습니다. 1,000원짜리가 지금 2,000원까지 올라가 있단 말입니다. 지금 보면 남선 알미늄 지금 1,000원이에요. 지금 1,000원이란 말입니다. 지금 딱 NX를 처음에 저희가 소개해드렸었던 그 모양새, 그 수급, 그 재무제표, 그 향기가 아주 똑같이 지금 묻어나고 있는 흐름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면 NX는 리모델링 관련해서
연관성이 굉장히 큰 주식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죠. 네. 그래서 남선알루미늄도 리모델링 관련해서 말 그대로 숨은 리모델링주 찾기입니다. 네. 이번에 수직 증축 리모델링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어땠습니까? 지금 시장의 주도주로 뭐 가구 업체는 말할 것도 없고 페인트 업체, 또 건자재 업체, 뭐 전반적으로 건축과 관련된 종목들은 주가가 굉장히 많은 상승폭을 보였는데 남선알루미늄은 일단 그 분야에서 약간 좀 소외됐었다가 지금 이제 후발주로서 모습을 드러내고 지금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이 붙어주고 있단 말이죠. 올해 같은 경우는 분당이나 평촌, 신도시 1기를 중심으로 이 수직증축 법안과 관련한 세시 주문이 많이 늘어날 걸로 실질적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계열사와의 시너지도 상당히 좀 강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남선알루미늄이 2007년도에 SM그룹에 편입이 됐어요. SM이 이제 이수만의 SM이 아니고요. 예. 진짜요? 삼남아이더스라고 우방 같은 건설 계열사를 갖고 있는 비상장 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뭐 건설 업종에 계시는 분들은 뭐 유명한 기업이에요. 삼남아이더스라고. 이 삼남아이더스가 갖고 있는 이 건설사가 이제 우방 계열사들이 많거든요. 그 우방 쪽으로 납품할 수 있다. 즉 뒤에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네. 예, 있다. 내가 아무리 못 만들어도 네. 예, 뭐 이러한 그 끈끈한 인정에 의해서 물량을 받아줄 수 있는 좀 그러한 그 분야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동차 관련해서도 뭐 긍정적이지만 또 주식이라는 것은 뭐 지금 사업도 사업이고 흐름도 좋지만 성장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네, 맞아요. 미래는 과거 가치가 중요하지 않고요.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전망 중요하죠. 그렇죠. 네. 앞으로 어떻게 나갈지 네, 계획을 세워야 되니까. 네. 네. 이거 말고 어떠한 분야가 또 있을지에 대해서 중요한데 일단은 가장 좀 긍정적인 분야가 셰시를 넘어서서 이제 초고층 빌딩에 내장재, 외장재를 만들고요. 그리고 산업용 소재도 만들고 있고 그리고 올해 그 미국 평택 그 기지에 한 45억 원 가량의 납품을 했는데 이게 이 방폭창, 특수창으로 만든 방폭창, 즉 방폭이 뭐죠? 폭탄 맞아도 안 깨지는. 그렇죠. 방어막, 방어막이 탄탄하다는 거. 그래서 네. 가장 쉽게 생각하시는 게 뭐 방탄 유리 같은 거, 그죠? 네. 창인데 방폭창, 깨지지 않는 방폭창도 미군 기지에 납품하고 여러 가지의 이 신소재도 개발을 하면서 기존 사업도 잘 되고 여기에 시너지 효과까지 얻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뭐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만 제너럴 모터스 GM과의 이 계약도 굉장히 좀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GM은 이제 우리나라에선 상당히 좀 무시하지만 네. 해외에서 쉐보레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네. 우리나라는 워낙 현대차, 기아차의 입김이 세서 GM 특히나 GM이 제너럴 모터스가 문제가 아니라 뒤에 대우가 붙어 있어서 대우차에 대한 인식이 안 좋은 거지 전 세계에 나가면 GM이라는 회사는 굉장히 큰 회사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한국 GM이 선택한 이 글로벌 네. 사업에서 가장 우리랑 잘 연관이 되는 업체다. 이러한 그 분야를 3년 연속, 즉 이런 것들을 우수 협력 업체라고 합니다. 네. 우수 협력 업체에 3년 연속 선정이 될 정도로 굉장히 좀 벤더 관계에 끈끈한 정도 갖고 있고 또 품질력도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GM이 또 끌어주겠죠. 네. 미국이나 아니면 뭐 독일 이러한 글로벌 시장에도 이 우수한 품질력을 오히려 남선알루미늄의 기업의 이미지를 제고시킬 수 있는 이러한 좀 분야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 남선알루미늄도 숨은 리모델링 관련주로서 또 자동차 부품주로서 긍정적인 업황을 바탕으로 해서 실적 턴어라운드가 진행이 되고 있고 또 NX의 재무제표, NX의 네. 수급, NX의 차트, NX의 가격까지 아주 유사한 네. 패턴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좀 매매할 타이밍이 아닌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예전에 그 네. 대표님께서 주식 그 NX 1,000원 넘겼을 때 가장 강조하게 네. 추천해 주셨던 종목이었죠. NX가 지금 2,000원 가격을 훌쩍 넘어가고 있는데요. 네, 정말 주식이 어려운 것 같지만 가장 이제 단순한 게 아름다운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적에 따라 주가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남선알루미늄 역시 NX에 버금가는 대박 수익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리치맵 이무학 대표님과 함께한 이무학 이수정의 주식해서 여행가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자, 대표님, 네, 한 말씀 해주세요. 예, 뜨거워진 날씨만큼이나 증시 분위기도 조금 후끈 좀 달아오르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 과열이라는 지점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뭐 호재는 없지만 주식은 항상 좀 악재가 없는 장이 가장 평온하고 가장 잘 올라가는 장이 바로 악재가 없는 장세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와 관련한 지정학적 리스크 요인도 많이 좀 완화되고 있고요. 뭐 유로존에 대한 악재는 안 들린 지 한참 됐죠. 미국 증시 계속 사상 최고치 경신해주고 있고, 또 우리나라는 지금 상장사 순이익이 좀 많이 안 좋게 나왔습니다만 미국은 굉장히 좀 실적도 좋아지고 있고, 또 이 마리오 드라기 총재나 아니면 옐런 같은 글로벌 경제 수장들은 계속적으로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긍정적인 코멘트들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또 그 어느 때보다 다시 좀 평온해지는 시장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언제든지 이 시장 분위기는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얼굴의 색깔을 바뀔 수 모르겠지만 일단 시장이라는 것은 뭐 근심이 많으면 주식을 하면 안 되겠죠. 위험자산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시장의 컬러가 변하기 전까지는 조금 이번 5월달 장세는 정통적으로 5월달 장을 좀 피하라고 하지만 이번 5월달만큼은 그러한 그 룰에서 좀 벗어나는 흐름이 좀 나와줄 걸로 좀 보여지고, 지금 들어오고 있는 외국인들의 자금이 좀 유럽계 자금이거든요. 유럽계 자금은 특징이 뭐냐면 미국계 자금은 조금 좀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가는 방면에 유럽계 자금은 헤지펀드들이 많아서 굉장히 공격적이고 푸시하는 강도가 강하고 그리고 이 단타 성향이 심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들어오는 외국계 자금들 일단 무시할 수는 없는 분야인 것 같고요. 유럽계 자금 지수를 충분히 더 뜨겁게 만들 수 있는 분야인 것 같고, 또 코스닥 또 실적 좋은 종목들은 지금 핫하게 좀 올라갈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매매 위축되지 마시고 5월달 장세, 그동안에 뭐 5월달 장세는 피하라 뭐 이러한 그 증시 격언들은 통계학적인 것 뿐이지 거기에 대한 근거는 없습니다. 매매 열심히 잘 하시면 이번 달장 좋은 수익들 계속 기다릴 수 있으니까요. 방송 열심히 청취해 주시고 종목분들 열심히 매매하시면 정말 뭐 6월달, 7월달 휴가 갈 수 있는 휴가비 충분히 나올 걸로 좀 예상이 됩니다. 네, 우리 주식 계좌가 좀 무겁게 든든히 이제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 요즘 날씨가 참 좋죠. 이제 이럴 때 이제 많이들 이제 주말 때나 소풍을 가실 것 같은데요. 일단 야생 찐득이 주의보가 내려졌다고 합니다. 야생 찐득이는 이제 풀이나 잔디밭 이런 데 많다고 하니까요. 집에 들어가실 때 야외복과 평상복을 좀 구분해서 입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야생 찐득이가 위험한 것을 이제 이번에 부산인가요? 부산 쪽에서 이제 사망자가 한 명 발생했다고 합니다. 야생 찐득이 물리면은 이제 사망률이 좀 있다고 하니까 좀 조심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 오존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혹시 들으셨나요? 오존주의보? 오존주의보 발령돼서 올라가는 주식이 없어서 처음 듣네요. 네네. 요즘에 4월 쪽에 오존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그 오존주의보라는 게 이제 기관지나 폐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기관지가 눈에 들어가면 질병을 이제 입을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거에 좋은 음식이 있는데요. 이제 생강차 있는데요. 생강차를 먹어 주시면은 이제 폐나 이런 데 이제 물이 안 좋게 됐을 때 다시 이제 좋게 변할 수 있는 그런 효능이 있다고 하니까요. 많이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 시청자분들 앞으로 건강 챙기시면서 주식 투자하시는데 이럴 때 지금 지수가 되게 좋을 때 이럴 때 포트폴리오 작성을 잘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주식 투자에 좀 신경 써서 해주셔가지고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